야, 침. 아이고, 잘 지내고 계시죠? 아, 무덥습니다, 이제. 벌써 어느덧 더워지는 계절이어서 그런지, 더워요. 24절기로는 뭐 엊그저께가 소만이었고요. 소만은 이게 모든 이 자연 생명들이 푸르게 생동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농사짓기 딱 적당한 시기라고 한답니다. 예전에요. 지금 그게 이제 24절기가 중국에서 원래 만들어진 거라 여기하고 좀 기후 조건이 조금 다르다고는 해요. 근데 달라봤자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보름 이런 정도겠죠.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망종입니다. 망종은 이런 거죠. 이를테면 별을 모내기 하고요. 볼이나 밀처럼 겨울나기를 했던 그런 작물들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지금철이 가장 원래대로로 하면 바쁜 철인데, 농촌 같은 경우 이제는 기계화가 되고 사람들 어린애들부터 젊은 여성 보기 힘든 그런 시골이죠. 물론 젊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은 남성도 없죠. 당연히 그렇게 어느덧 3, 40년 만에 너무나 다른 또 농촌 시골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는 농민들이 잘 살고 대우받고 한 시대가 있었으니까만은 없었겠죠. 근데 갈수록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이제 이 농촌 자체가 자꾸 천덕꾸러기가 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더 갈수록 더 부의 평등화. 옛날에 박근혜가 했던 그 표현이 생각나지 않네. 아무튼 뭐의 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부의 재분배는 사실상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에 좋지 않은 병폐라고 할까요? 단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해져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더치페이라고 하면 좀 쪼잔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세련되기도 하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다, 누가 몰빵하지 않고 한 사람이 되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박 쓰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자기 건 낸다 하는 것이 저가 좀 청년 시기에는 좀 신선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아주 당연화됐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에 젖은 상태겠죠.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애기들이 이제 아는 집에 튀김집인데 오뎅도 팔고 뭐 그 약간의 길거리 음식처럼 하는 집인데, 그 집에서 뭔 얘기가 나왔는데, 애들이 몇 와가지고 사 먹는다고 하죠.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낸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온 애기가 하나 있는데, 걔는 사 먹지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되게 좀 어색하고 보기가 좀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 하나 준대요, 오뎅 같은 거. 그러면 애들이 막 찡그리고 신경질 낸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나는 돈을 주고 사 먹는데 얘는 돈 주고 돈도 안 내고도 똑같이 먹냐, 그런 거죠. 같이 따라온 애도 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교육받은 바로는 그 홍화 쪽도 나눠 먹는다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예를 들어 3개의 오뎅이 있다 그러면 제가 내 돈 냈으니까 2개 먹고 하나 정도는 그 오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떡볶이가 됐든 뭐 튀김이 됐든 자기 낸 돈만큼 먹고 계산을 하는데, 뭐가 나쁘냐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참 너무 삭막하고 야박하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이제 하나씩 약간 덤처럼 주면서 이름 나눠 먹으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버릇이 돼서 여러 애들이 오면 자기가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장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고충을 얘기하면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그 좀 약삭 빠르기도 하고 영악하기도 하고, 좀 더 말하면 이기적인 것이죠. 이기적인 거.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이제 아주 몸에 배이면 어른이 돼서 과연 누군가를 생각하고 챙겨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때 새로 만들어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들의 교육관 그리고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교육의 그 이기주의화가 이제 심화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약도 없는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씁쓸을 했는데 과연 어린애들만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시골에 왔다 갔다 하면 마음이 편한데, 왜냐면 상대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고 뭐 강아지나 보고 뭐 그러는데, 도시에 가면 일단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 서서 얼굴 눈빛 못 맞추고 참 어딘가에 그 시선을 고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 그래서 마치 너무 잔치에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괜히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군중 속의 소외심 같은 거, 그런 거 느껴요. 그리고 그 표정 없는 표정들, 그리고 모두가 마치 일제히 어디에 지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눈빛 교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어색하니까 자기가 핸드폰만 보고 자기만의 세상을 그 하나의 전철 안에서 그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서로의 상대방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닥 저는 유쾌하지 않아서 서울 가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 얼굴들 일부러 냉정한 얼굴인지 아니면 그 냉정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모습들이 너무 낯설어서요. 대신에 이제 못 사는 나라, 약간 그런 나라 여행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지만 어느새 세련돼진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사라져버린, 잊혀져버린, 잃어버린 그런 얼굴들, 촌스러운 모습들이 남아있어서 되게 여행하면서 감동받아요. 그 문 앞에 서서 사람 제대로 쳐다보지도 문틈 잡고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는 아가씨, 코 흘리는 뭐 여자아이, 막 뒤에 따라와서 한 번씩 찔러보고 쳐다보고 웃고 도망가는 이만한 꼬마 아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보였던 그 모습들, 그게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세련되고 멋지고 폼나고 옷 좋은 거 입고 머리 잘 예쁘게 하고 뭐 마스카라 하고 눈꺼풀 수술하고 양악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건가? 글쎄요. 더 예뻐 보이고 돋보이고 싶다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기 만족이겠지만 글쎄, 이런 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다는 것은 그리 자랑할 만한 것도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항상 가난해지고 마음은 더 항상 불안하고 마음은 항상 그렇게 여유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긴장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살찌고 절이 살찌고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데를 더 찾게 되고, 조그마한 교회는 아예 그 신도가 없는데 아주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은 막 하루에 몇 억씩 그렇게 헌금이 들어오고, 그 불평등함이 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저런 저간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 사회가 그렇다 한다면 그쯤에 나는 어디쯤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또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산다는 것은 그냥 물에 떠내려가는 주인 없는 조각배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명상가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그렇게 심취해보고 돌이켜서 생각하는 반성도 해보고, 또 어떤 하나의 문제를 깊이 숙고해보기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자신의 그 어떤 동기의식,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만들어서 그냥 시간 보내는 것보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다 보면 그 지나간 시간들이 적어도 서운하지 않고 후회스럽지 않을 그런 것들을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시골에 와서 막 그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하는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한두 개씩 하다 보면 제가 그 시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약간 더워서 땀이 나는데 좀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그 일들을 찾아서 해 보렵니다. 뭐 어려운 일들 아니에요. 그냥 노는 것처럼 해 봅니다.